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학 교과로 어떻게 임용 합격해가지고 네, 여기 오게 된 김의식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 무슨 말을 먼저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네, 뭐, 이경훈 교수님 수업 들을 때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재작년에 처음 시험 칠 때 듣고 작년에 이제 두 번째 시험 치면서 들었는데 그때마다 원래 막 초수는 듣지 마라 막 이런 말 하셨는데 요즘에도 하시나요? 네, 제가 여기 와서 뭘 얘기해야 되나 싶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분들이랑 막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막 특별하게 공부하거나 막 엄청 막 필기를 잘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뭘 얘기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교수님 강의 들을 때 제가 뭐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았다 하는 것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초수는 막 듣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게 제가 그 교수님 강의 제일 처음 들을 때 학교에서 그때 마침 교육 철학 강의를 듣고 있었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교육 철학이었죠. 그래서 그거 들을 때는 딱 내가 들었던 내용이고 막 하니까 잘 들어와서 재밌게 들었거든요. 근데 올라오니까 네, 부끄러워서 그런 너무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니까 조금씩 너무 듣기 뭐랄까 듣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막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교수님들처럼 뭐 앞글자 막 이렇게 주르륵 해서 외운다든지 아니면 완전 무언가 완전 딱 정리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었어가지고 듣기 힘들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 강의 들을 때 5, 6월 때부터 그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때부터 현강 듣기 시작해서 그때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강 듣기 시작하면서 올 때 아침에 그냥 목차 한번 보고 그 목차 인터넷으로 찾아서 대충이라도 내용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고 와서 들으니까 이거 본 내용이야 하면서 열심히 대답하면서 들으니까 내용이 잘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조금이라도 인터넷 그냥 그 사람들이 대충 해놓은 거라도 보고 오면 그게 다 이렇게 듣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들으시면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으실까. 이거밖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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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경쟁률이 막 지금 수학, 경쟁률이 20대 몇, 30대 몇인데 어떻게, 뭔가 너무 부담되지 않냐, 이런 질문이신데, 그, 저는 그냥 20대 몇이든 30대 몇이든, 어쨌든, 좀 그거긴 한데, 어쨌든 100점 맞으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점수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 경쟁률 신경 쓸 거 없이 내 점수만 생각하면 붙는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생각에 부담을 안 가지고 공부를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부담감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마음이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았나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초수 때 1차는 합격했거든요. 학교 이제 그 한 학기 일찍 졸업하면서 준비해서 1차는 붙었는데 그때 0.67점인가? 이렇게 높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너무 아찔하잖아요. 1차 점수가 너무 컷이 차이가 안 나서. 근데 2차 그 학교 형들 누나들 막 학교에서 특강 해주는 거 강의를 들었는데 다 형 누나들 보니까 다 뭐 어떤 누나 97점, 2차 점수가 97점 막 이렇고 또 다들 93점 몇 막 이렇고 제가 그때 1차 컷에서 2차 합격하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차가 90점이 넘으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을 당시에는. 그래서 그래 90점만 넘기면 되지 하고 그 조건만 맞추고 90점만 넘기면 되지 이 생각하고 형들도 다 맞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이번에도 너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준비를 했더니 91점 맞았는데 그때 합격하려면 94점 몇이어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준비해서 1차보다 좀 이렇게 많이 높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너무 부담 가져서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합격할 때도 1차 때 이번에 0.33점 높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아찔했는데 올해 더 아찔하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작년에 2차 하면서 좀 설렁설렁 했다가 떨어진 기억 때문에 이번에는 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고 시험 칠 때까지도 좀 너무 시험 치고 나서도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랄까 안 될까봐. 근데 또 시험 칠 때도 제가 수업 실현 하는데 수업 실현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모자란 게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타이머로. 그래서 나중에는 말을 엄청 막 빠르게 하면서 마지막 것까지 딱 하고 원래 끝내고 이상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내고 이상입니다를 하고 있는데 종이 딱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와서 2차 그 수업시험 완전 망했다 생각해가지고 1차 0.33점인데 수업시험 망하면 면접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집에 가서 너무 힘들어 하다가 근데 그때도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 수업시험 망쳐도 면접 만점 받으면 붙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 그래 그냥 면접 준비해서 면접 만점 받으면 되지 이 생각하고 가서 근데 그게 잘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제 앞에서 면접이 딱 끊기고 점심시간 하고 제가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할 때도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이번에 일찍 하고 가고 싶었는데 점심시간에 딱 껴가지고 이번에 또 늦게 가네 이 생각하고 있다가 그 점심 먹고 시간 남는 동안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때 동안 창문 좀 보면서 햇빛 좀 이렇게 보면서 머릿속으로 뭐 이것저것 좀 정리가 되더니 막 오히려 멘탈이 잡혀서 첫 번째로 딱 가서 하니까 대답이 잘 나오고 결과를 봤더니 다행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 내 점수만 신경 쓰면서 하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첫 번째 시험도 그건 1차 때 A형 봤는데 A형 보고 너무 망했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1차 붙을 때는 A형 보고 망했다 싶었는데 아니야 B형 잘 보면 되지 해서 B형은 좀 잘 풀었다 생각하거든요. 잘 풀고 그래서 다행히 그때 1차 붙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수업 시험 망했지만 면접 만점 맞으면 되지 그냥 이 생각에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이거 망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잘하면 되지 이 생각으로 그냥 좀 뻔뻔하게 하시면 너무 이거 스트레스 안 받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다들 교과가 어떻게 되세요? 수학이요? 아, 수학 이제 저기도 수학이시죠? 수학 아니시? 아, 그냥 제가 그렇다고 하신 건가? 수학이신 분 또 있으신가요? 한 분밖에 없으시네요. 수학. 네. 네. 아까 교수님이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네. 교육학 모의고사 같은 거 네. 점수가 좀 낮으셨다고. 저요? 네. 아, 네, 맞아요. 교육학도 그렇고 네. 수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보면은 네. 점수가 진짜 낮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풀다가 낮으니까 모의고사 말고 다시 딴 걸 해가지고 기준 쌓고 아.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교육학이든 아니면 수학 전공 모의고사들 이제 점수가 막 낮았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맞아. 이거 한번 말해주고 싶었던 게 1월부터 시험 치기 직전까지 그 학원 커리큘럼들 있잖아요. 근데 학교 애들 중에 가끔씩 하다가 모의고사 좀 보고 점수 안 나오니까 모의고사는 아예 안 보고 그냥 자기 부족한 부분 보려고 그냥 이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모의고사를 안 보고 이론 강의 들어도 시험은 똑같이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이 모의고사는 풀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자란 게 있으면 모의고사는 하면서 하고 남는 시간 내서 부족한 걸 들어야지. 모의고사 할 실력이 안 돼 하고 그냥 강의만 들으면 똑같이 문제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웬만하면 그 학원 커리큘럼 따라가는 거 다 따라가면서 모자란 거 그때그때 내가 추가로 더 해야지. 지금 나는 이 커리를 따라갈 때가 아니야 하고 그 전 거를 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시험은 똑같이 11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걱정 안 하면 안 되지만, 네. 너무 막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초수 때랑 재수 때로 할게요. 재수 때, 2번이 재수 때고, 초수 때는 이제 진짜 교육학이 제일 자신 없었어요. 교육학 아는 것도 없고, 학교 다닐 때도 교육학이 진짜 제일, 군대 갔다 와서는 교육학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들리더라고요. 막 공감되면서 막 들으면서 해서 그래도 재밌게 듣고 성적도 괜찮았는데 그 전에는 저는 그냥 수학만 재밌고 교육학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면 당연히 점수도 너무 안 나오고 막 그래서 과락만 피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 그때 그리고 제가 초수 때는 모의고사 쳐서 점수가 낮으면 교수님이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시험 치고 전화 받고 네 열심히 할게요 막 이러고 전화 끊고 그때 스터디 같이 하던 사람들한테 저 전화 왔다 하니까 다른 스터디 사람들은 진짜요? 자기들은 전화 안 왔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나만 못하고. 그래서 진짜요? 못하는 사람한테만 전화하는 건가 했는데 저는 시험 칠 때마다 전화 계속 받고 모의고사 치고 막 전화 받았는데 뭐 하냐 해서 저 고기 먹어요 하니까 너 고기 먹을 때야? 막 하면서 뭐라 하시다가 그래 일단 먹는 거 그거 먹고 열심히 해라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매번 전화를 받을 정도로 점수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꽈라까지는 안 나오고 그래도 막 어느 정도씩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지? 그때는 그냥 모의고사 하고 해설해 주시는 거 열심히 듣고 그냥 그때쯤에 그 마인드맵 같은 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면서 모자란 거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시험장 가서 교육학 시험 치니까 모의고사 때보다 좀 덜 나왔나? 17.67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 그 모의고사 교육학 모의고사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뭔가 외워서 이거 맞춰서 적는 것보다 생각해서 적어야 될 게 많았다 해야 되나? 초수 때도 그랬고 재수 때도 그냥 적는 것보다 생각해서 뭔가 적어야 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무슨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더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그게 어떻게 적어도 답이 되니까 더 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뭐랄까 그냥 딱 뭐뭐뭐뭐뭐 해서 이렇게 딱 외우고만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도 맨날 이렇게 막 설명하듯이 해주시고 하니까 그때 같이 생각해보고 하면서 그런 거를 좀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 들으실 때 잘 들으시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보다는 모의고사보다 잘 나온 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때보다는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모의고사 때 성적이 막 엄청 좋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완전 바닥은 또 아니고 그냥 그랬는데 어떻게 합격한 거 보니까 모의고사 때는 그냥 자기 점수 보면서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는 경각심만 가지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자기 할 거 묵묵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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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그 시간표를 짜는 것도 잘 못하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초수 때는 학원에 나오면 학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고 끝나면 교육학 때 스터디원들이랑 그냥 그날 내용 복습했거든요. 근데 그날 내용 그날 바로 복습했는데 그러면서 머릿속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게 5, 6월 때부터 했는데 1, 2, 3, 4월에는 제가 몰라서 막 안 남았던 것도 있는데 5, 6월 때는 그냥 학원 오면서 핸드폰을 빨리 찾아보고 와서 열심히 대답하면서 듣고 스터디원들이랑 끝나고 복습 딱 하고 집에 갔는데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면 1, 2월 같은 얘기 듣고 3, 4월 같은 얘기 듣고 5, 6월 같은 얘기 듣고 7, 8월 같은 얘기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저절로 머릿속에 다 있을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여기 학원 오는 날에는 그냥 학원 오고 끝나면 스터디 복습하고 점심 먹고 한두 시간 복습하고 그때 초수 때는 기숙사 살았어서 기숙사 가서 시간 한 두세 시간 더 했나? 그냥 그 정도 하고 자고 뭐 재수 때는 그렇게 하고 또 그때 또 여기 학원 못 오는 날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때는 강의를 들어야지 했는데 저는 집에서 진짜 강의가 안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학원 안 오는 동안은 강의 다 놓치고 제 생각에 그래서 초수 때 떨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때 강의 들었으면 이 문제 하나 더 맞춰서 딱 붙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생각보다는 열심히 해야 돼. 생각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막 죽을 듯이 막 엄청 붙어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덜 해도 돼요. 근데 제가 하던 것보다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건 또 아닌데 또 그렇다고 완전히 안 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수 때 뭐 그렇게 하고 재수 때도 저 솔직히 1월부터 6월까지 그냥 학교 애들이랑 이거 100% 학원 안 가면 공부 안 하겠다 싶어서 그 자료 그냥 그 학원 다니는 동안 썼던 자료 가지고 스터디 했거든요. 일주일에 교육학 한 개, 수교 한 개 하고 전공은 친구한테 사실 문제 받아서 풀어보려 했는데 또 스터디 없이 하니까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교랑 교육학만 해서 스터디하고 그 외에는 진짜 또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6월까지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7월부터 문제풀이 다니면서 문제풀이 풀어보고 그때 전공 스터디 잡아서 그때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거는 또 문제 풀어보고 풀고 나서 이제 그냥 풀이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거 못 풀었으면 문제 풀이 보잖아요. 풀이 볼 때 가끔씩 보면 수학 문제들 아니 이 풀이를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아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그냥 최대한 문제 있는 조건 가지고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뭐라 해야 되지? 근거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거를 쓸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공부를 했고 교육학이랑 수교 그때 스터디 하던 거 마저 끝내고 이제 모의고사 다니면서 점수 보고 미쳤다 이 생각하면서 그때 말했던 교육학 그 마인드맵 보면서 공부하고 전공은 그때 그분이랑 계속 스터디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수교도 그냥 뭐 좀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진짜 정해놓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필요하다 싶은 거 그냥 그때그때 해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막 공부량이 엄청 많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렇게 부지런하게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수 때 떨어졌잖아요. 근데 초수 때는 시험 칠 때 이거 졸업하면서 치는 거니까 하고 쳤는데 어떻게 1차가 돼가지고 그럼 2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 치면서 제가 형이랑 누나가 있거든요. 근데 나이 차이가 9살, 7살 차이 나요. 근데 누나도 이제 뭐 혼자 살 수 있고 형도 이제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나만 이제 형까지만 있었으면 엄마 아빠는 진작에 뭐 좀 일 대충 하면서 있을 수 있는데 7년이나 늦게 내가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뭔가 엄마 아빠의 마지막 남은 숙제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거 꼭 붙어야 돼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좀 간절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떨어져도 뭐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뭐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되고 진짜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초수 때 만약에 안 떨어졌으면 이렇게까지 교직을 간절하게 생각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때 떨어져서 2차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제가 부지런하지 못하다 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 안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알죠? 근데 그래도 그냥 내가 필요하다 싶은 거 좀 생각하면서 하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생각보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네. 그 생각하면서 너무 막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들 뭐 잘 하실 것 같으시니까.
네. 지역 선택할 때 기준은 제가 그 아까 경쟁률 물어보면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생각했던 게 그냥 당연히 100점 못 맞죠. 당연히 100점 못 맞는데 100점 맞으면 붙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좀 되게 뻔뻔하게 생각하면서 초수 때도 그냥 저 서울 쓰고 재수 때도 서울 썼는데 둘 다 그냥 서울 살고 싶어서 서울 써야지 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이번에 지원할 때도 제 친구가 이번에 충남이었나? 어디가 TO가 갑자기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를 쓸까 생각 중이라 하는 거예요. 원래 경기만 쓰던 앤데 그래가지고 걔가 막 고민하면서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너 원래 어디 썼냐 하니까 원래 경기 썼다 해서 충남 쓰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냐 하니까 걔가 이번에 충남 TO가 많이 나와서 경쟁률이 좀 낮을까 봐 쓴다 길래 그런 이유면 그냥 너가 쓰고 싶은데 원래 쓰고 싶었던데 써라 그 생각하니까 걔도 한참 막 생각하자 사실 그러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그랬다 뭐 그래 네 말 듣고 그럼 그냥 좀 용기 내서 경기 써야겠다 했는데 실제로 점수 보니까 경기가 충남보다 조금 낮았나? 이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률 신경을 써도 내가 경쟁률이 적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거기가 경쟁률이 낮다고 컷이 또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신껏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경기 쓰는 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던 게 수학에서 그 표본 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정규분포 따르잖아요. 성적이 딱 그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항상 점수가 그 해 난이도 따라서 점수가 딱 일정한 점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인원수가 적은 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어쩔 때는 엄청 낮은데 어쩔 때는 또 엄청 컷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어느 정도만 넘으면 무조건 붙는다. 어느 정도 실력만 넘으면 붙을 수 있다. 이 생각이었고 낮은 데는 운이 좋으면 물론 내가 좀 못해도 붙을 수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오히려 내가 미친 듯이 잘했어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디 쓰시려고 생각하시는데요? 서울 네, 그러면 그냥 소신껏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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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번에도 근데 협동학습 많이 하죠. 웬만하면 모든 만들어가지고 모든별로 문제 풀어보자, 뭐 같이 생각해보자 하면서 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 조건이 없으면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남들 다 하는데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건이 없으면 채점 기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치면 진짜 조건만 맞으면 다 만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조금씩 까이는 게 있는 거 보면 뭐가 있긴 있는데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협동학습 이런 거는 다들 요즘 막 엄청 강조하니까 그래도 넣으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매체 뭐 이거 에듀테크 막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미술 실기 보잖아요, 미술을. 근데 원래는 뭐 혹시 미술 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 다행이네요. 주워 들은 거라서 혹시 모르는. 근데 미술 실기 볼 때 원래는 무슨 사람 그려라 이런 뭐 사람 그리고 뭐 그리고 이런 거였대요. 근데 이번에 미술 실기 그 문제로 나왔던 게 VR 기기를 끼고 있는 사람을 그려라 이런 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매체나 뭐 에듀테크 막 이런 게 되게 강조되고 있구나가 거기서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업 시간 때도 보니까
이번에 공학적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 뭐 실현해라 이런 게 적혀 있고, 여기 그 자료로 나와 있는 것도 알지오메스라고 아세요? 알지오메스라는 거 이용해서 하는 뭐 지도서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학적 도구 이용해서 하라 해가지고 막 알지오메스 얘기하고, 태블릿이 아니고 뭐죠? 패들릿 막 이야기하면서 문제 풀고 그 시연했는데, 그렇게 요즘은 그런 거 좀 강조되니까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패들릿 그때 막 전자칠판 있다, 조건이 전자칠판이 있고 애들한테 학생용 태블릿이 다 있고, 문제는 또 공학적 도구 이용하는 거였고 뭐 이런 거였어가지고, 그때 다행히 저는 학교 다닐 때 알지오메스를 써봤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알지오메스 뭐 다들 선생님이 한번 해봤죠 하면서 하고, 그 태블릿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패들릿으로 이제 다 보내주세요 해서 붙어 있는 것처럼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 조금씩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조건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와도 쓰면 뭐 좀 저 사람 잘해 보인다 싶을 수 있잖아요. 뒤에 말은 빼고. 네, 어쨌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체 같은 거, 협동학습도 다들 여러 가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험 준비를 할 때 네. 양념이라고 얘기했을 때 중간에 교육학도 전공적으로 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풀고 그다음에 이제 틀린 영어 해설을 보잖아요. 네. 이제 전공도 해설 좀 많이 적어놓고, 그다음에 교육학으로 보면 문제 쓸 때 바로 해설이 돼 있잖아요. 네. 해설을 많이 의존을 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법을 바꾸고, 그래서 해설 같은 거를 최대한 지양하면서, 예를 들면 전공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가 푸는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네. 뭐 이틀씩 막 생각을 해보자고 아. 식으로 공부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학교 속에 나오는 공부 방법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일반적인 잘하는 사람들이랑 공부 방법이 달랐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질문이 뭐였냐면 결국 그거죠.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랑 공부 방법이 달랐을 때 내 공부 방법을 밀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좀 참고해야 되는지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참고는 하되 그냥 자기에 맞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자기 공부 방법을 너무 이제 고수하다 보면 너무 비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제 친구는 진짜 잠을 엄청 안 잤거든요. 무조건 잠을 안 자고, 또 무슨 시험 기간에 무슨 약을 먹길래 뭐냐고 하니까 이거 먹으면 잠이 안 온다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 생각에는 잠을 안 자서 집중이 안 돼서 공부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좀 쉬면서 해라 해도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렇게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방법대로만 하면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막 진짜 그 정도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참고만 하고 그냥 자기만의 방법으로 좀 바꿔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할 때 사실 저는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누나 말을 참고하자면, 학교 누나는 그냥 답지 너무 안 풀리면 그냥 대충 그냥 대충이 아니겠죠. 그냥 해설 보고 넘어가라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해설 보고 진짜 문제 푸는 법만 알고 넘어가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는 문제 풀다가 너무 안 풀리면은 별표 쳐놓고 일단 넘어가고, 스터디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풀다가 안 풀리면 그냥 답지 봤거든요. 근데 답지 볼 때 그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조건에서 그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그걸 끌어낼 수 있을지 그게 터무니없는 거여도 좋으니까 그냥 그 이유 자신만의 이유라도 만들어 가면서 그 해설을 좀 공부를 하면 보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그냥 근데 저는 원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직접 생각하고 가는 게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 보고 또 스스로 이제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부를 할 때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떻게든 그냥 머릿속에 그냥 넣지 말고 수학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이유라도 만들어 가면서 머릿속에 집어 넣으면 더 잘 외워지고 더 잘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틀린 거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수학 교육에서 보면은 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어쩔 수 없이 그 지식의 파손성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내용 훼손돼서 막 잘못된 내용이지만 애들한테 일단 애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고 그 학년 올라갈수록 다시 또 엄밀한 걸로 하고 또 대학교 오면 또 엄밀한 걸로 가르쳐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진짜 박사 수준으로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좀 틀려도 좋으니까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머릿속에 넣고 나중에 그 이유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때 고치면 돼요. 그때 고치면 오히려 이게 이렇게 된 거였어 하면서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네, 그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꽉 막히지 말고 이렇게 좀 열려서 나중에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내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머릿속에 넣어놨을 때 누가 이거 아니고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거였어. 그냥 저는 성격이 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런 성격이어서 그냥 그거 보면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저도 가끔씩 이게 왜 아니지 하면서 막 거기에 갑자기 고집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를 그냥 자신만의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하되 누가 그게 틀린 거라고 했을 때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면서 이거였어 하면서 딱 너무 좀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넘어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초수 때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학원 오면서 학원에서 하는 거 하고 그 교수님이 주신 자료 조금씩 빈칸 채워보면서 했고 재수 때는 그냥 애들이랑 스터디 하면서 그 초수 때 했던 거 조금 남아있던 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정리하듯이 그냥 1월부터 6월까지는 좀 그냥 과외하면서 흐지부지 보내고 공부 방법 문제풀이 때는 문제풀이 때는 그거 생겼던 것 같아요. 좀 초수 때보다 그래도 머릿속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뭘 해도 그냥 나만의 이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렇네요. 수학 문제 풀 때도 그 이유 찾아가면서 하고 이거 교육학 뭐 외울 때도 그냥 이야기 같은 거 여기저기서 공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이면 공부하면 여기서 들었던 거 저기서 들었던 거 다 머릿속에 합쳐가지고 그냥 나만의 이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외우니까 그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었고 또 그게 뭐 열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냥 생각해서 적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네. 아까 물어본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네. 스터디 방식이 네.
아,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맞는 스터디 방식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어가지고 공유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비슷하면서 좀 다르긴 한데 문제 수를 좀 줄이면서 차라리 그냥 2명씩 하는데 딱 스터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배운 개념이라든지 제가 알게 된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거든요. 이제 그게 좀 다르니까 좀막 불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맞다는지 그래서 해야 되는지 아, 아까랑 비슷하게 스터디 방식이 그 일반적인 거랑 내가 하는 거랑 다를 때 맞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 네. 근데 저도 일단 수학에서 얘기하면 수학은 그 개념을 좀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것만 알아도 문제는 좀 개념만 제대로 알아도 문제는 저절로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인데, 이것도 제가 사실 다른 스터디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막 이것저것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냥 그때 구해지면 얘네랑 스터디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끼리 생각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생각해서 우리 그럼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다 저한테 도움이 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수가 진짜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닌 이상 그냥 원래 하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스터디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김현웅 교수님 거 강의 들었거든요. 그거 강의 같이 듣는 분이랑 스터디 했는데 둘이서 했어요. 근데 김현웅 교수님 문제는 학원에서 풀어보니까 그냥 안 받고 다른 강사 거 그냥 책 살 수 있더라고요. 그냥 그 책 사서 둘이서 그 책 풀었어요. 근데 그 강사가 그 책을 진도를 다 나가는 동안 이거를 다 못 나가면 그거는 좀 너무 느린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강사가 이거 진도 다 나가는 동안 우리 스터디도 이거 책 한 권 다 끝낼 수 있으면 그냥 그 정도 속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막 보통 스터디 하면 강사 두세 명 거 해가지고 한 번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7, 8월이 문제풀이면 한 강사가 하나의 책을 쓰는데 스터디는 많이 풀어보려고 뭐 2명 거 풀어본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저랑 그분은 그냥 강의 듣는 거고 추가로 하나만 더 해서 했거든요. 그냥 그 진도 따라갈 만큼 속도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꼼꼼히 본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남들만큼 막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데 스터디가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덜 공부해도 된다. 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것보다 모자라면 안 되겠죠. 생각보단 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줄이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가끔씩 진짜 택도 없는데 뭐 수학 교육론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학 내용 끌어서 막 갑자기 장난식으로 막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공부하는데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막 오히려 더 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냥 비슷한 게 보이면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또 뭐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뭔가 외울 때 다 나만의 이유를 만들어 가면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생각보다 덜 공부해도 된다.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더 해야 된다. 이거 세 개 기억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일 첫 모의고사는 막 한 자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8. 네. 저는 첫 모의고사가 한 자리가 나왔는데 100점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냐고 하셨는데 저는 좀 뻔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죠. 나쁘게 보면 자만심이잖아요. 근데 자신감이랑 자만심은 제 생각에 100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자만이고 그래도 난 100점 맞을 수 있어 하고 공부를 해서 점수를 채우면 그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수 때 제가 2차 점수 형들 하는 거 보고 그래 나도 90점 넘기면 0.67점 높지만 2차 합격할 수 있어 이 생각에 형 누나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그 생각에 공부를 좀 덜 한 건 자만이었고 그래서 떨어졌죠. 이번에 그때보다 더 낮은 0.33점 차이로 붙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애들이랑 열심히 준비하고 수업 시험 망쳤지만 그래 면접 만점 받으면 되지 하고 멘탈 다시 잡아서 면접 공부 다시 좀 보고 시험장 가서 멘탈 잡아서 해서 붙으면 자신감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자만. 이번에 18점 맞았어요. 네. 네. 작년 그 초수도 생각보다 잘 나와서 좋았고 이번에도 생각보다 잘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감을 다들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솔직히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안 돼도 다 힘이 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안 될 필요 있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웬만하면 이번에 붙을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네. 네, 여기서 끝내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교육학 수업 듣기 싫으니까 일부러 막 질문 오래 한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해? 보통 합격 수기하면 5분이면 하고 가고 막 그랬는데 어때요? 뭐 건진 거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앞부분 못 들어가지고 어떡하래요? 어? 뭐라고? 뭐라고? 너무 열심히 안 해야 된다? 이걸로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교육학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들어보니까 조금 들어봤더니 뭐 협동학 뭐 스터디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그것도 개인차야. 그게 맞는 사람은 하는 거고 안 맞는 사람은 안 하는 거고. 또 아까 전에 뭐 있었지? 뭐 어떤 걸 물어봤는데 그거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달라. 그렇지 않아?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건 인문학이야. 근데 수학 같은 과목은 그럴 필요가 없지. 자료가 뭐 얼마나 있겠어?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과목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어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방법은 다 달라진다라는 거지. 근데 저 친구 한 말 중에 와닿는 건 뭐냐면 많이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은 분명히 뭔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무식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똑똑하게 포인트 잡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전략적이고도 효율적이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걸 배우려고 학원에 오는 거고,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 다루긴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내 걸로 소화시키냐의 게임이 되겠지.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친구는. 그래서 저도 분명히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개인차야. 교육학적인 어떤 이게 사람마다 적성이 다르거든요. 교육학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육학 잘하는 사람이 있고 수학 못하는 사람이 이렇듯이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인문학에 소양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덜 해도 돼. 전공을 더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개인차니까 그거는 잘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게시탈트를 형성하면서 그걸 교육 과정에서는 내용 조직의 원리로 균형성의 원리라고 해요. 전공이랑 교육학의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이렇게 둘 다 상승시켜야 된다는 거지. 하나가 처지고 하나 치고 나가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둘 다 끌어내야지만 학교 갈 수 있는 시험이니까 이 균형을 잘 잡으시란 얘기예요. 알겠죠? 효율성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져요. 쓸데없는 것들은 많이 시간이 갈수록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정상급에 있는 중요한 원리들, 지식의 구조만 다루게 돼요. 결국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많지만 이걸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인 거지, 이렇게 나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점점 공부하기 수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 교육학 스터디까지는 굳이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2차 같은 거야 이제 워낙 준비해야 될 게 많고 상호작용도 해야 되니까 이제 스터디를 한다 하더라도 교육학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 잘 즐기시라고 혼자 책을 읽어가면서 천천히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제언한다면 그 정도? 나머지는 뭐 저 친구한테 들을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건 분명히 있으니까 캐치할 부분은 캐치하시고 또 자기 과목에 맞지 않는 부분은 맞지 않는 방법대로 또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게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진도 어떻게 해, 이거. 교육 과정 해야 되는데. 예? 일부러 질문하고 오래 끈 거 아니야? 예? 아무튼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전원 다 참석하셔서 합격수기 발표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여기 전원이 다 서가지고 쫙 해가지고 한 명씩 딱딱딱딱 하면 얼마나 멋있어. 전원 100% 한번 합격하는 걸로 신문에 한번 나와야지. 전원 100% 합격했다면 신문에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해서 모두가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굳이 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올해 승부를 딱 깔끔하게 내서 합격하는 걸로. 교육학은 무조건 고득점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나마 이경범 교육학이라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건 이경범 교육학은 고득점이다. 그런 브랜드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야. 전통이 있고. 그러니까 제 수업을 선택했으면 100점 맞지 않을 거면 선택하지 말아야 돼. 쓸데없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교육과정 진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교육과정 하는 거고 이제 없어요. 교육과정, 평가, 통계, 연구 4과목 남았을걸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주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빨리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통계 있잖아요. 교육 통계. 근데 이게 통계에서 1점짜리로 2방 나왔을 거예요. 리커트 척도가 뭐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문학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뭐냐 뭐 이런 거 나왔을 거예요. 통계 평가 파트에서. 근데 이제 통계가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근데 통계는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통계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걸 제가 프린트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풀면서 병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서 2주면은 과정, 평가, 통계 문제 풀고 요 이론서로 같이 하고 연구까지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정확하게 좀 빠르면 하루 정도 전에 종강할 수도 있고 2주 정도에 맞춰서 4과목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예습은 교육과정이랑 평가까지는 해갖고 와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